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최근에 증여가 폭증을 하고 있어요. 6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양도소득세 인상이 지금 목전인데, 자, 그것에 대한 조세 저항으로 전국에서 아파트 증여가 급증했어요. 1분기에. 이 증여는 조세에 대한 저항으로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제 23일에 한국부동산원 월간 아파트 거래 현황을 보면 올해 1분기 아파트 증여 건수가 22,964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6,758건에 비해서 한 37%가 증가했다고 그래요. 자, 지난해도 굉장히 많이 증여를 했는데 올해는 37%가 더 증가를 했다고 그래요. 자, 이게 2006년 관련 통계를 시작한 후에 1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증여가 폭증했다. 그 가장 이제 증여가 많은 곳 중에 하나가 강남이에요. 자, 강남이니까 증여로 물건들이 빠지다 보니까 유통 물량이 감소를 하겠죠. 서울 강남의 1분기 증여가 1,060건, 작년에 406건이니까 전년 대비 147%가 증가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보유세, 종부세를 올리면 다 증여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도 더 올린다. 자, 그러면 내년에도 이 퍼센테이지는 또 높아지겠죠. 자, 전국 평균의 4배에 달한다. 자, 강남에 있는 부자들이 결국은 보유세, 종부세 때리면 그걸 팔 수가 없어요. 양도소득세를 70% 내고 판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뭐 그 사람들이 미쳤다고 팔겠습니까? 다 자식들한테 증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서울에서 이 아파트 증여 거래가 가장 가파르게 늘어난 지역이 강서구가 290%가 증가했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어요. 관악구 159%, 강남구가 147%니까 그나마 3위예요. 자, 그러니까 서울 전반적으로 웬만한 아파트들은 다 증여로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돌리고 있다. 자, 그 원인은 양도세 중과, 보유세 폭탄, 자, 그것으로 인해 증여로 대피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시장에서 현재의 물량이 다 말라가고 있다. 정부는 미래의 공급량을 제시하고 있다, 공급하고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향.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현재의 물량은 증여로 다 빠지고 있다. 현재 유통 물량이 증여로 다 빠진다는 얘기는 증여 건수보다 매매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증여가 매매를 추월했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뭐 전 지역에서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증여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들에서 그런 현상이 보이고 있다. 특히 강남에서. 총전 최대치는 2018년 2분기 984건인데, 자, 강남 아파트 증여 건수가 분기에 1000건을 넘어가지고 강남구는 올해 그 1분기 935건의 아파트가 매매가 됐어요. 매매가 1분기에. 자, 그런데 증여가 1000건이 됐다. 1000건을 넘었다. 매매 건수를 증여가 역전했다는 거예요. 매매 물량이 유통시장에서 소멸되는 현상이 보여주고 있다. 이게 심각한 현상이라는 거죠. 이게 부작용이라는 거죠. 이게 강남의 재건축 호재가 나오면 강남의 재건축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뭐 증여로 물량 다 빠지고, 그리고 수요는 많고 시장에 나오는 물량은 없고. 자, 그러면 왜 증여를 할까요? 아파트를 팔기가 싫다라는 거. 아파트 팔기가 싫다. 아파트는 팔기는 싫고 보유하기는 어렵다. 보유세가 이제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으면 뭐 몇천만 원씩 나오고 경우에 따라 몇 억씩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증여로도 회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이런 증여 현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전국적인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전국적인 현상. 자, 경기도 군포시가 1분기 증여 건수가 지난해 7건밖에 안 됐어요. 자, 근데 올해 208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29배가 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다주택자들이 결국은 다 증여로 돌리고 있다라는 거야. 자, 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폭이라는 거예요. 군포가. 자, 그럼 과천은 어떠냐? 과천은 515%가 증가했다고 그래요. 자, 수원은 497%. 자, 이거 심각한 거예요, 지금. 자, 지방광역시에서는 부산 연제구가 지난해 52건에서 올해 651건, 12배가 증가했다고 그래요. 1200%가 증가한 거예요. 자, 어마어마하게 증가했네요. 120%가 증가했다는 거죠. 부산 진구가 486%, 금정구가 363%. 자, 대구도 600%예요. 대구도. 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다. 자, 이 강릉도 815%. 자, 그러니까 올해 그 보유세, 종부세를 올린 후유증이 바로 이렇게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격이 이제 급등을 하고 보유세 종부세 폭탄이 때려지니까 증여로 대응을 했는데, 이제 집값이 부동산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집값 강세가 이제 계속될 거라는 것이죠. 예측을. 앞으로도 집값도 계속 오르고, 뭐 굳이 우리가 다주택자들이 70% 60%의 세금을 내고 팔 필요가 없다. 뭐까지 그 증여세 내고 그냥 자식들에게 넘겨줘서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자, 결국은 이런 게 뭐냐면 저금리에 대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 되고 있는 거예요. 뭐 집을 팔아도 문제는 뭐냐면 집을 팔아도 다시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다시 사면 취득세가 8% 11%이고 그다음에 이제 경비도 많이 들고 뭐 그리고 사기도 쉽지 않고 시장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물건이 희소 가치가 있으니까 계속 증여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에다가 뭐 1.5% 저금리를 넣어놔봤자 현금 가치가 돈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은행으로 돈도 안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결국은 이게 예금 금리가 최소 3% 이상은 돼야 다시 은행으로 뭉칫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3% 이상 돼야. 예금 금리가 보유세 종부세를 때리면 사람들이 시장에다가 물건을 내놓으면서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이게 단순하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지금의 좌파 여당이 아주 단순한 생각이에요. 그것은 아니 보유세 종부세는 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양도소득세를 몇 억씩 내고 팔 수는 없는데, 자,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보유세 폭탄에 맞서서 다주택자들이 증여로 우회 전략을 가니까 정부와 여당은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자, 어쨌든 그 보유세 종부세를 때리다 보니까 선거도 참패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부동산 규제를 좀 완화해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조금 나왔어요, 초반에. 결국은 정부가 이 보유세 종부세를 올리면서 다주택자를 압박하려고 했는데 이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거예요. 결국은 이제 선거에 졌기 때문에 이 보유세 종부세를 올리면서 선거에 졌고, 부동산 민심도 폭발했고, 그 민심이 폭발하니까 처음에는 그 온건파들 입장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온건파들의 입에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자라는 얘기가 조금씩 나왔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조금 뭐 전선이 정리됐다고 할까요? 다시 이제 강경파들의 강경기조. 우리가 선거에 진 것은 종부세 4%의 종부세 때문에 진 것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강경기조로 가고, 자,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자, 그거 전략을 짜서 발표하겠다. 이 위원회를 통해서. 자, 결국은 이 위원회라는 것도 이제 뭐랄까요? 그 부동산 정책을 이제 정리해서 이제 평가해서 내놓겠다라는 기구잖아요. 자, 그 기구에 누가 들어가 있냐 이거예요. 누가 거기에 강경파가 들어가 있냐, 온건파가 들어가 있냐, 누구 입김이 세냐. 자,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래도 그 강경파들의 강경파들의 입김이 세니까 아무래도 부동산 특별위원회도 그렇게 구성돼 있을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강경 대응을 위한 기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에 진 이유는 종부세 때문이 아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뒤로 계속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종부세 완화 얘기가 나왔다가 여당의 핵심 인사들이 종부세 완화 때문에 진 것도 아니다. 자, 김부겸 국무총리도 기존의 부동산 정책의 원칙을 좀 지켜나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고서 어떤 기존의 원칙을 고수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이제 다른 의원들도 부동산 종부세 완화가 그동안 좌파 여당에서 추진했던 부동산 정책의 원칙을 흔든다. 라고 이제 경고를 했고, 그리고 이러한 완화 정책은 정부가 집값 찾기를 포기했다는 신호로 줄 수 있어 집값이 다시 폭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저런 이유로 결국은 이제 부동산 규제 완화는 물 건너간 것 같아요. 이제 뭐 대출 규제, 1가구 1주택, 뭐 아니면 신혼부부, 무주택자들의 어떤 대출 규제, 뭐 그 정도 선에서 대책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문제는 그 정도의 대책으로 끝나면 재보궐선거에서 어떤 민심을 반영을 못하는 거죠. 또 이제 역풍을 맞을 수가 있겠죠, 더불어민주당이. 자,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어떤 다른 희생양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종부세 완화 때문에 지지 않았다면 결국 우리 부동산 정책은
실패하지 않았다. 아직까지는 게임에서 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라는 게 나와야 되겠죠. 왜 아직도 집값은 폭등을 하고 집값은 잡히지 않고 계속 증여로 가고 우리가 계속 부동산 원칙을 고수해야 되고 강경 대응을 해야 되는가라는 어떤 그 이유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희생양이 필요하겠죠. 결국은 다주택자로 가더라는 거야. 문제는 결국은 다주택자에게 문제가 있다. 우리는 정책에 실패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얘기는. 그래서 최근에 나온 그 기사를 보면 결국은 다주택자에게 다시 칼을 겨누고 있다라는, 칼을 겨누고 있다. 자, 그러면 이 다주택자는 누구인가? 뭐 대부분이 그 임대사업자라는 거예요. 임대사업자에게 문제가 있다. 그리고 법인 투기 세력들, 그러니까 투기하는 세력,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들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오는 얘기가 이제 부동산 특별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이야기가 이런 점을 이제 다루자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집값이 오른 첫 단추는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혜택이었다. 이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론몰이를 하는 거죠. 이거 한두 달 전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신문에 나오고 뭐 계속 댓글도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특별위원회 부동산 특별기구에서 다뤄보겠다라는 거예요.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축소하겠다. 임대사업자들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라는 거, 올랐다. 예, 이게 진짜 그러냐 이거예요. 진짜 그러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그 혜택을 준 당은 국민의힘이 지금의 야당이 아니에요. 여당이 김현미 장관 때 준 거예요. 자, 근데 그 준 걸 다 뺏어야 되겠다라 이거. 준 걸 다 뺏어야 되겠다. 자, 그래서 당 특별위원회가 출범하면 바로 이제 다주택 임대사업자가 누리는 특히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 이제 종부세도 이게 2018년 9월인가요? 그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은 혜택이 많아요. 그 이유는 뭐 혜택이 없어졌고.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이 두 가지 혜택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들여다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압박을 해서 그 물량을 시장으로 쏟아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쏟아내게 하겠다. 자, 근데 그것도 쉽지 않겠죠. 만약에 종부세를 뭐 때리면 또 대응을 하겠죠. 중요로 간다든지.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를 또 미친 듯이 때리면 지금과 같이 70% 때리면 그게 물건이 나오겠습니까? 그냥 임대사업자를 포기해버리지. 자, 그러면 임대사업자를 포기하게 되면 결국은 임대 물량이 없어지는 거예요. 임대 물량. 임대 가격은 또 올라가고. 자, 어쨌든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준 것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규결을 짓는 것 같아요. 다주택자에게 문제가 있었다. 우리 정책에는 문제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좌파의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에는 문제가 없었다. 자, 그래서 이를 어떻게 축소하거나 조정할지를 논의하겠다고 그래요. 자, 결국은 다주택자가 희생양이 됐고 그 중에 임대사업자는 이제 희생양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임대사업자가. 자, 사실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벌써 여론몰이를 하고 있었어요. 자,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종부세 합산과제, 합산배제 혜택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고, 자, 종부세 합산배제도 없애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여당의 대표주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한 말이 있어요. 오롯이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취득세, 양도소득세, 보유세, 임대소득세 등의 특혜를 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여론들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일단 이제 이러한 혜택을 다 축소한다고 하면 뒤집기가 되는 거죠. 정부가 만들었던 원칙을 다 뒤집는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민주당이 27일에 공식 출범했어요. 당 부동산 특별위원회. 자, 이 위원장이 진선미 의원이에요. 의원. 자, 그래서 이제 그동안 논의됐던 사안들을 공론화하고 의원총회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서 당정 협의를 진행한다고 그래요. 자, 원내 관계자도 규제 완화를 희망하는 쪽으로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지만, 자,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해요. 자, 그동안의 기존 원칙을 이제 유지하면서 무주택자에게 희망을 주고 1주택자가 큰 부담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공급을 하고, 뭐 이건 기존의 공급 정책하고 똑같고, 세제도 조금 개편을 하고, 금융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하겠다. 대출을 조금 규제해 주겠죠, 이제. 구입하신 분들에게. 자, 지금의 정부는 다주택자는 적폐 세력이고 투기 세력이에요.
자, 그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임대사업자는 투기 세력이고 적폐 세력이다. 우리가 몰랐다. 초반에 너무 많은 혜택을 줬으니까 그 줬던 것을 뺏겠다라는 거예요.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는 집값 폭등의 주범이라고 보는 거예요. 주범. 자, 그런데 왜 이 임대사업자에게 계속 칼날이 가는가? 자, 이제 그 중요한 게 뭐냐면 그동안 했던 규제들은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책에 실패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인정을 안 했다. 그거 인정하는 순간 지금까지의 어떤 정치를 잘못했다라는 거니까 부동산에 관한 문제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루비콘강을 건넜다라는 거예요. 루비콘강을. 자, 이게 이제 서로가 양보할 수 없는 이제 선에 간 거예요. 우리 뭐 그동안 정책을 잘못했다. 우리가 이제 너무 규제 위주로 가다 보니까 정책을 좀 잘못했으니까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제 그렇게 안 가겠다라는 거야. 이제 절대로 이제 뭐 대선 때까지 쭉 그렇게 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 폭동의 주범은 다주택자라는 거야. 이 다주택자들의 어떤 혜택을 다 뺏으면 해결이 될 것이다. 정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러한 전략으로 이미 루비콘강을 건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좌파 세력들의 그 지지층들의 생각도 그러한 거예요. 그런 거. 자, 결국은 희생양이 결국은 필요하다. 그게 다주택자였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은 이제 앞으로 다주택자는 더욱 압박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요번에 이제 종부세, 보유세 폭탄이 이제 맞으면서 공시지가 현실화되면서 뭐 내년엔 좀 축소되지 않겠냐, 뭐 이제 그런 기대감을 좀 가졌었는데 선거에도 졌기 때문에 여당이 자, 이제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다주택자 또는 고가주택은 계속 이러한 보유세, 종부세 폭탄을 맞을 확률이 높아요. 더욱 압박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돌아가는 상황을 봐도 모든 문제의 주범은 다주택자라고 딱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압박이 들어갈 거예요. 자, 결국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정책, 지금 더불어 여당의 정책의 변화는 투트랙 가능성이에요. 무주택자에게는 대출을 완화해 줄 거예요. 신혼부부들에게 생애 최초에게 대출을 풀어줄 거예요. LTV 규제를 좀 풀어주겠죠. 자, 그러나 다주택자에게는 세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결국은 그러니까 그 기존의 공급은 계속 많이 하면서 무주택자에게 대출 규제 완화를 해서 무주택자들의 집을 마련하는 데 도와주고, 뭐 다주택자에게는 계속 세금을 때려서 시장의 물량을 내놓게 하게끔, 자, 그런 이제 정책을 피겠다는 거죠. 자, 결국은 이제 다주택자는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막 그 투기, 막 부동산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주택수 늘리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저는 그런데 굉장히 위험한 거로 봐요. 위험한 거. 지금은 주택을 늘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주택을 줄여 나가야 되는데, 그동안 이렇게 주택을 사서 모으면서 많은 재미를 본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 막 집을 막 사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그건 아니에요. 지금은 정책이 완전히 다주택자에 대해서 엄청난 세금을 때리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더 늘려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그리고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언제 또 폭락할지도 모르고. 결국은 이게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이 이 부동산을 그 시장의 경제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부동산은 자율적인 시장의 경제로 인정 안 하겠다. 자, 그렇게 되니까 다주택자들이 그 집을 사서 모으고 집값이 폭등하고 그런 부작용이 일어났다. 그래서 철저하게 앞으로도 통제하면서 가겠다라는 거예요. 세금으로 통제를 하겠다. 그리고 많은 그 공급량을 공공주택 공급해서 집값도 안정화시키겠다. 이제 철저하게 통제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 통제는 초기에는 지금은 이제 세제를 통한 규제지만 임기 후반기, 뭐 다음에 정권이 이제 누가 잡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 정권에 가서도 공급 물량으로 승부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정책이 요번에 이제 나오는 결과와 어떤 그 대비책들이 나오는 거 보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이 변해서 뭐 양도세 규제가 완화되고 종부세 규제가 완화되고 뭐 그런 시장 경제를 바랄 수가 없다고 저는 봤어요. 분명히 그걸 읽었어요. 자, 그래서 루비콘강을 건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출범을 하는데, 자, 이 특별위원회에서 아마도 이제 많이 다뤄질 내용이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혜택을 줄이는 방안 등이 이제 많이 다뤄질 건데, 자, 이제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커지겠죠. 이거 작년에도 임대사업자 혜택 줄인다고 해서 임대사업자들이 막 광화문에서 뭐 데모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그 풍경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반발이 크게 일어날 것이다. 만약에 임대사업자들이 아마도 이제 10년을 가지고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안 내도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그걸 또 폐지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또 거기다 또 세금도 많이, 종부세 합산 배제, 종부세를 때리겠다. 자,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다주택자의 길은 험난한 거예요. 험난하다. 지금 이제 좌파 여당이 정권을 잡고 앞으로도 잡는다는 가정하에서, 자, 이 다주택자로 가는 것은 쉽게 비유하면 많은 폭탄을 자기 집 창고에 쌓아두고 가는 거예요. 그게 표현이 아주 적합해요. 그 집에다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그 창고에 쌓아놨는데 지금 폭탄을 자기 집 창고에 쌓아놓고 가는 거예요. 지금 좌파 정부는 그 색깔이 뚜렷해요. 부동산은 시장 경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문제가 있으면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세금을 때려서라도 분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익을 공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결국은 이제 다주택자가 선택할 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좌파 정권이 만약에 물러난다, 몰락을 한다 라고 배팅을 한다면 다주택자로 계속 가도 되는 거예요. 앞으로 뭐 이 정권은 이제 다음 정권에서 바뀔 거야 라고 하면 계속 그렇게 다주택자로 가시면 되는 거고, 아니야, 앞으로도 좌파 정권은 계속 정권을 잡을 것 같아 라고 한다면 다주택자는 안 되는 거예요. 폭탄이 되는 거예요. 집 앞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주택은 폭탄이 된다. 자,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게 바로 똘똘한 한 채가 되는 거예요. 똘똘한 한 채. 이 좌파 정권이 쉽게 물러날 것 같지도 않고 바뀔 것 같지도 않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똘똘한 한 채로 이렇게 피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남는 집이 있으면 또 증여로 가고 대응을 하고 있고, 포트폴리오가 이런 정치적 상황 아래에서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인데, 한번 그 근본적인 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이런 상황에서, 자, 이제 부동산은 시장 경제가 아니고 통제 경제이다. 정부가 컨트롤 해야 되는 경제라는 거예요. 어떤 이익을 공유하고 분배를 위해서. 자, 그러면 요즘 뭐 장관님들도 새로 임명을 하면 다 1가구 1주택이에요. 1가구 2주택이면 장관도 임명 안 돼요. 자, 그러면 1가구 2주택이 된다는 게 대한민국 사회에서 죄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거 과연 죄인가? 우리가 예전에 1가구 2주택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재테크 수단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나, 아니면 내가 집을 이렇게 이사를 가면서 좋은 집으로 가면서 어떤 자산을 증식하는 수단으로 이용했잖아요. 자, 근데 현재로서는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죄. 1가구 2주택이 죄라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는. 자, 그리고 강남에 살 미래를 꿈꾸면 안 되는가? 앞으로 강남으로 이사 갈 계획을 짜는 것도 안 되는가? 자, 대한민국 사회에서 강남으로 이사 가기를 꿈 안 꾸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강남에 살고 싶어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강남도 문을 닫았다. 사다리가 걷어지고 있다. 아니, 뭐 보유세, 종부세를 저렇게 때리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돈이 있어도 못 살아요. 내 월급에 그만한 수준이 안 되면. 그러니까 요즘 뭐 의사도 강남에 살기가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자, 이제 강남에 사는 것도 어려워졌다. 이게 맞는 건가? 한번 우리가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똘똘한 한 채. 내가 은퇴하고 그냥 똘똘한 한 채, 뭐 20억짜리 집에 사는데, 뭐 월세 내는 만큼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이게 맞는 문제인가? 이게 맞는 건가?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는데, 소득도 없는데, 월세 100만 원을 내라. 이게 맞는 건가? 한번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뭐 저는 뭐 강남에 안 사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최소한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되지는 않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좋아요. 1가구 2주택, 집으로서 자산 증식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정부는. 그건 불로소득이니까. 그럼 뭐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돼야 되는가? 한번 질문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정부가 막으니까. 자, 주식으로 부자가 되는 게
맞는 건가? 주식으로 부자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절대로 막질 않아요. 이거는 오히려 적극 권장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대한민국 사회에서 주식으로 부자가 될 확률이 과연 10% 이상인가? 10%도 안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것도 쉽지 않을 것이고, 자, 코인으로 그러면 부자가 될 것인가? 이거 요즘 코인은 거의 투전판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투전판. 그렇잖아요. 자, 정부에서도 이건 투전판으로 인정을 하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자, 월급으로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자, 그러니까 정부는 주식으로 부자가 되든, 코인으로 부자가 되든, 월급으로 부자 되든, 아니면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되든, 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알아서 살아라. 그러나 부동산은 안 된다. 부동산으로 부자 될 생각하지 말아라. 어마어마한 세금 폭탄을 때릴 준비를 하고 있다. 라는 얘기예요. 부동산은 절대 안 된다. 자, 그러면 이 우의 질문들에 대해서 대중들이 다 포기하겠는가라는 거예요. 자, 이걸 포기하면은 지금의 여당은 지지 세력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포기를 못하면 지지 세력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동산으로서 1가구 2주택을 갖는 게 죄인가? 이걸 대중들이 과연 포기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대중들이. 글쎄요. 강남에 살 미래를 대중들이 포기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똘똘한 채로 강남에서 사는데 세금을 많이 내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자, 그거에 답이 있는 거예요. 미래에 답이 있는 거예요. 미래에 답이 있다. 자, 우리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해봐야 돼요, 한번.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